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테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현재 디딤 스터디 카페 말고도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운영한 지 7년 차 정도 되는 한 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 점주님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유튜브에서는 말한 적이 없었네요. 바로 방탈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서는 어엿한 가맹점주입니다. 서울에서 30평대의 작은 방탈출 카페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탈출 카페 업종에서 30평대 매장은 작은 축에 속하는 매장입니다. 제가 방탈출 카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우선 방탈출 카페는 제가 하고 있는 업을 유지하면서도 투잡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광고업의 시너지도 잘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수익 구조에서도 괜찮게 보였습니다. 저는 방탈출 카페의 수익 구조를 모텔 사업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방탈출 카페는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모텔로 따지면 방입니다. 방탈출 카페는 1시간이라는 테마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준 인원은 2명이고 추가 인원당 대략 2만 원씩 돈을 더 받습니다. 그러나 모텔 사업은 대실의 경우 추가 인원당 비용을 더 받는 게 불가능하며, 대실 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리하여 방탈출 카페 한 개의 테마가 시간당 버는 금액은 1시간에 최소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벌 수 있습니다. 모텔의 경우 대실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비용은 2만 원에서 3만 원. 그럼 한 개의 방이 시간당 버는 금액은 5천 원에서 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럼 수익적으로 보면 방탈출 카페는 어찌 보면 작은 모텔 건물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방탈출 카페에 4개의 테마를 만들면 모텔로 환산하면 48개의 객실을 돌리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거기다가 모텔 사업의 경우 관리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난장판을 치고 가는 분들도 많고, 당연한 말이지만 24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작은 모텔 하나 짓는데 땅 매입비를 빼고 건축비만 10억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 매입비 대신 임차 보증금으로 건축비 대신 인테리어 비용을 들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텔은 숙박비에서부터 토지비, 건물 가치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비약이 심한 계산법이라 생각하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를 벌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영업을 7년 동안이나 했는데, 그래, 너 손에 쥔 게 뭐냐 이거죠. 지출은 알바비 500, 월세 200, 공과금 30 이하, 렌탈료 등등 잡비 20만 원, 한 달 지출 총 800이 안 되었고요. 월 매출은 대략 2천에서 3천 중반 정도를 찍었으며, 30평 매장의 크기 한계상 4천만 원은 못 찍어봤습니다. 오픈하고 1년 동안 정확히 3억 2천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순이익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낮 12시부터 시작해서 일찍 끝날 때는 밤 11시나 12시, 늦게 끝날 땐 새벽 1시나 2시 정도까지 운영했습니다. 오픈은 알바생이 다 했으며, 마감 때 알바생 땜빵할 때 나갔습니다. 시제 확인도 해야 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알바생의 버스편이 끊겨버려서 먼저 퇴근시키고 제가 매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장 관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식업처럼 식재료를 준비해야 할 일도 없었으며, 마감할 때 재고 확인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님들이 푼 자물쇠, 퍼즐들을 모두 원상복귀 해놓으면 되고, 전체적인 방탈출 매장의 유지보수만 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방탈출을 해보신 분 계실까요? 간혹 힘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있었고, 자물쇠를 풀고 꼭 구석 안 보이는 곳에 두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만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방탈출을 오픈할 때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방탈출 카페는 한 번 와서 게임을 즐기고 나면 2번, 3번 다시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가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왔을 때 못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먼저 와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이고 한 번 게임을 하면 당연히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단골이 없는 게 아니라 일회용 수준입니다.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만한 사람들은 저희의 게임을 다 즐겼을 테고 그럼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신입생은 생기고 매년 새로운 커플들은 탄생하며 우리의 방탈출 카페가 재밌다는 입소문은 돌고 돕니다. 이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오픈빨인 3개월, 그리고 길게 봐서 6개월까지는 방탈출 카페 매니아이신 분들이 모두 방문을 했다면 그 이후엔 매니아가 아닌 신규 유입 인원밖에 기대를 못하는데 놀랍게도 이 신규 유입 인원만으로도 월 순수익 1,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하여 정확히 1년 만에 원금 회수를 마쳤으며 그 이후로 월마다 순수익 1,000만 원 이상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7년 동안 방탈출 카페를 운영한 저는 대체 몇 억을 벌었을까요? 주식도 하고 재테크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을까요? 기적처럼 원금 회수하고 딱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정말로 망했습니다. 월 순수익 1,000만 원씩 찍던 게 1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까지도 갔습니다. 매월 12월은 방탈출 카페에 있어서는 엄청난 성수기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그 주는 아예 풀 예약이었고 거의 매년 최소 2,500만 원 수준의 매출을 주었던 게 12월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의 공포가 가장 극심했던 12월, 기존 매출의 10% 수준인 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마이너스는 700만 원이었습니다. 방탈출 카페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코로나의 공포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1년도부터는 백신이 풀리면서 잠잠해질까 싶었지만 여전히 매출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벌어놓은 돈이 있기에 어느 정도 버티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지출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알바생들에게 1년 이상 장기 채용도 하고 퇴직금도 다 챙겨주고 원하는 알바생에겐 초과 근무를 시켜줘서 초과 근로수당까지 다 챙겨줬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단기로 돌리고 초과 근무를 못 시켜서 여러 명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장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어차피 손님도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분이랑 관계도 돈독해서 월세도 40만 원이나 깎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정비는 알바비 300, 월세 160만 원, 공과금 30, 렌탈료 등등 잡비 20 해서 대략 550만 원의 고정 지출이 나갑니다. 22년도 기준 연매출이 1억 2천입니다. 현재 연평균 순수익이 대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되는 것이지요. 물론 1년에 3억 매출 찍고 월 수익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벌던 과거에 비해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월 매출 200만 원 찍던 코로나의 12월을 생각해보면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변에서 폐업하는 게 맞다, 무권리라도 팔아야 한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방탈출 카페를 운영 중이셨던 분들 중 그때 폐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코로나 폐업 지원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정말 작은 금액 지원받고 폐업하셨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7년 동안 운영한 매장의 현재 성과는 월 400에서 500을 주는 현금 파이프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지금 방탈출 카페를 하면 월 400, 500을 버는구나 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방탈출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월 400만 원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방탈출 카페 프랜차이즈, 그 당시에 제가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 대표님의 마인드가 저랑 잘 맞았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무조건 차리기만 하면 수천만 원 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표님은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의 소속 직원들이 실제로 이 방탈출 카페를 운영 중이셨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방탈출 카페를 좋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작품에 애정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약간 영업사원이 파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 덕에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직원분들도 방탈출 카페 사장이었고, 저도 방탈출 카페 사장이다 보니 운영하는 시간대도 같고 공감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고장에 대한 대응도 빨랐고요. 그러나 현재 그 직원분들이 운영하는 매장 모두 다 폐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했습니다. 방탈출 카페 업종에서 소수의 사장님들은 현재도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월 100만 원도 못 벌 것입니다. 잘 찾아보면 현재도 무권리에 파는 방탈출 카페 많습니다. 제 방탈출 카페가 월 400만 원짜리 현금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상권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방탈출 카페 프랜차이즈에서는 상권 분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가 상가 자리에서부터 부동산 계약까지 직접 해야 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 돈이라는 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리는 판단에서 나도 모르는 실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탈출 카페의 경우에선 되돌아보면 그게 코로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이 상권이 몇 년 안에 망하는 상권으로 변해도 이 정도 금액은 벌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기준의 보수적인 것입니다. 이 기준이 월 순수익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면 원금 회수 기간이 지나고 혹시라도 내가 대응하지 못할 악조건의 상권으로 변해도 월 300만 원씩의 현금 파이프라인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는 기준으로 상권을 찾았으면 아마 저는 현재 400만 원의 순수익이 아니라 400만 원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제 방탈출 카페는 고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일부러 엘베 없는 상가를 찾은 것입니다. 저희 상가 인근에 엘베 있는 건물은 제가 내는 월 160만 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몇 배입니다. 방탈출 카페 특성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게임을 깨고 나면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계속 단골처럼 방문하는 매장이라면 당연히 엘베가 있어야 하지만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거라면 엘베가 없어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것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교나 학원도 아니며 노는 곳입니다. 이 정도는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맞았습니다. 한여름에는 매장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땀 흘리면서 올라오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카운터에서 본 그분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앞으로 할 방탈출 카페 생각에 기분 좋게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에서 방탈출 카페라는 특수 업종 말고는 엘베 없는 이 정도 층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싸며 건물주분과 사이가 좋은 것입니다. 저 아니면 여기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제 상가는 수도 라인도 없어서 생수통을 배달시켜서 정수기에 끼워 넣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하건대 제가 있는 방탈출 상권에서 제 방탈출 카페가 기타 경쟁 방탈출 카페에 비해 상가 가성비가 제일 좋을 것입니다. 무조건 월세가 싸고 메인 상권에서 벗어난 게 아니며 적당히 상권도 좋으면서 월세까지 싼 자리입니다. 이런 분석 없이 차렸으면 제 방탈출 카페 이후에 우후죽순 들어온 최신식 방탈출 카페들에 밀려서 금방 망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7년 전에 오픈했던 제 방탈출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7년 전 그때는 정말 젊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몇 년 후에 제가 스터디 카페 10년 운영 썰을 푸는 영상을 올릴 때가 되면 이 유튜브를 찍는 지금 이 시점이 그때는 젊었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젊은 날이니 다 같이 오늘을 열심히 살아봅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